한국의 진돗개를 키우게 된 남성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든 평범한 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이후로 이 남성은 그 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이 남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독일 남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에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34년간 함께했던 제 반쪽인 아내, 안나를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이지 못했던 저와는 반대로 이웃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했고, 봉사활동에도 자주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저를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주었고, 아내 덕분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강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언제나 제 의견을 묻고 존중해 주었어요. 안나는 저의 둘도 없는 파트너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내 곁을 떠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무엇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삶에 대한 집착이 제 안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교회의 정원이 딸린 우리의 집은 이제 제게 너무 넓었고 혼자가 되었다는 기분을 더 강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키친을 보면 제가 좋아하던 슈니체를 요리해주던 안나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뒤돌아보며 이제 곧 다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에밀. 이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정원에서는 그녀가 사랑하던 장미들을 돌보고 있는 안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 안팎으로 곳곳에 안나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나와 함께한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이 너무나 소중하면서도 또한 저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팔고 시내의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외롭게 지내다가 안나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인 찰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찰스는 안나가 활동하던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친구로 그의 아내인 리나도 함께 부부끼리 자주 만나고는 했습니다. 찰스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고 봉사활동으로 애견 보호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해외에서 보호자를 찾지 못한 애견들을 입양시키는 일도 돕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찰스는 저에게 생전에 안나가 입양을 신청했었는데 그 개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언제나 제게 상담하고 제 의견을 물었던 안나가 혼자서 반려견의 입양을 결정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개를 키울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완견을 키우는 건 정말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이제 와서 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강하게 이 개의 입양을 희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안나가 그토록 원했다는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찰스가 외국에서 데려왔다는 개를 데리고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개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품종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옅은 갈색 털이었고 배나 얼굴 부분은 하얀 털을 가진 개였습니다. 찰스는 그 개가 한국에서 온 진돗개의 믹스이고 9살 된 남자아이이며 이름은 럭키라고 했습니다. 럭키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늑대 같은 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시바견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진돗개는 처음이었습니다. 뾰족한 삼각형의 귀를 움찔거리며 작고 가는 아몬드형의 검은 눈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찰스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는 럭키를 적응시키기 위해 저와 함께 천천히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럭키가 좋아하는 먹이나 놀이를 알려주며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즐겨하는 친구이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럭키는 좀 안심이 되었는지 먹이를 먹고는 정원에 마련해둔 개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럭키는 온순한 개였습니다. 사람의 익숙한 모습이 입양되기 전에도 오랜 시간 인간과 지내온 것 같았습니다. 찰스는 잘 모르겠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밤이 되었지만 좀처럼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안나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집에 나 이외의 생명이 함께 있다는 생각에 왠지 흥분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럭키가 밤에 잠은 잘 자려나 걱정되기도 해서 몇 번이나 나가서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럭키와의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찰스가 알려준 대로 아침 저녁으로 럭키를 산책시켰습니다. 럭키는 아직 저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먹이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는 모습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나가 원했던 일이고 입양한 이상 의무감으로 시작한 럭키와의 동거였지만 조금씩 제게 익숙해져가는 럭키의 모습에 기뻐져서 더 마음을 써서 럭키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후로 줄곧 집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럭키를 산책시키느라 오랜만에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새파란 하늘과 싱그러운 녹색 풀내음에 가슴속 깊이 상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은둔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세상은 완연한 초여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럭키를 발견하고는 무척 기뻐하며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럭키는 꼬리를 흔들었고 저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았습니다. 저처럼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하기도 하고 개들끼리 인사를 시키거나 했습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럭키를 보고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저처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품종의 개를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생긴 개라고 감탄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젊은 여성이 진돗개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라는 지역이 원산지인 개로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습니다. 럭키는 순혈통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이 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매우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하다고도 하더군요. 저는 수수해 보이는 럭키가 한국에선 그렇게 유명한 품종의 개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럭키를 산책시키면서 계절을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안나가 떠난 이후로 아무 의욕도 가지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럭키를 데리고 산책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럭키가 평소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산책로 옆에 풀숲을 가만히 응시하며 귀를 쫑긋거리거나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뒤돌아보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듯이 지저댔습니다. 꼴이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럭키는 흥분할 때도 있었지만 비교적 얌전하고 평소에 산책로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럭키는 평소와 너무나 틀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럭키가 이끄는 쪽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산책길에서 울창한 풀과 나무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쪽에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조금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자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몹시 괴로워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당장 응급구조대에 연락을 했고 여성은 달려온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며칠 후에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해 들은 얘기로는 여성은 산책 중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정신을 잃었었다고 했습니다. 쓰러지면서 인적이 드문 풀숲으로 굴러가게 돼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럭키가 발견해 주어 재빠른 처치가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거듭 감사하다고 말해주는데 저는 정말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동물들이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인간보다 무언가를 찾는 게 특기인 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그것도 곤란해하는 사람을 찾아낸 럭키의 행동에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찰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찰스의 얼굴이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찰스가 이야기하기로는 럭키는 원래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는 구조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병이 생겨서 아직 어렸지만 조기 은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은 오랜 치료 끝에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훈련을 받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몸을 바쳤지만 막상 은퇴를 한 럭키를 입양해주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비교적 몸집이 큰 진돗개를 키울 마당이 있는 집이 별로 없고 이미 나이도 많이 든 럭키 같은 개는 특히 인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안나는 이런 럭키의 사정을 듣고 럭키를 입양해줄 곳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찾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자신이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찰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물끄머니 럭키를 바라보았습니다. 럭키, 너는 인간들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충성했는데 결국 버림받고 그런데도 이 먼 타국에 와서 또 사람을 구했구나. 만감이 교차하며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나가 떠난 뒤로 제 인생을 의미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럭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크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럭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안나에게 가슴을 펴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하고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찰스와 함께 애견 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해외의 유기견들을 입양하는 일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버려지는 애견들이 많고 그 대부분이 독일보다도 열악한 환경이 보호소에서 지내다가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많은 보호견들이 좋은 주인을 찾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게 새로운 사명을 선물해준 안나와 럭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에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인과 사별 후 삶의 의지를 잃어가던 에밀 씨가 한국에서 온 진돗개 럭키에 의해 의욕도 되찾고 인생의 충만함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가슴을 울리는 사연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